오늘이 바로 재헌절인데 재헌절 기념식이 이제 국회에서 있었고 재헌절 축하 행사도 열렸는데 그 행사 기획을 탁현민 씨가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방금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더니 그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 사무처 등을 통하여 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다시 만난 세계를 빼달라 그랬대. 그 곡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회 행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뺐고 다시 만난 세계는 살렸다고 하던데 아직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면 불쾌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제 운동권 노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5.18에 이제 넋을 기리는 그 동지들 먼저 간 동지들의 넋을 기리는 거거든요. 5.18에 대해서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러 번 스탠스가 바뀌었지만은 전향적으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이럴 때는 어쨌든 5.18을 저지른 게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두환이 저질렀잖아요. 신군부가 한 겁니다. 그 전두환 그 국민의힘 그 보수 정당은 우리는 전두환하고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거는 YS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사진은 YS 때부터 네.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전두환을 걸어 그럼 이제. 그러니까 걸면 되잖아. 그러면은 왜 부끄러워해? 전두환이 그렇게 부끄러워? 자 당당하게 걸어. 노태우 걸면 되잖아. 전두환 노태우. 아니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곡조가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여러 사람이 열창을 불러왔지만 기본적으로 소녀시대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소녀시대 노래도 듣기 불편하다고요. 그 뭐 소녀시대 거의 네. 대표곡 아닙니까? 다만세.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초창기 때 네. 물론 소녀시대 명곡이 되게 데뷔곡. 많아요. 데뷔곡. 데뷔곡이죠. 예. 저는 소녀시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곡 갖고 시비 걸기만 해도 내가 진짜 팬심으로 가만히 안 팬심으로. 놔두고 저 굉장히 소녀시대 좋아합니다. 팬이고 그 임을 위한 행진곡도 사실은 그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사실 상징하는 노래잖아요. 아니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 혼자 있을 때도 부릅니다. 아니 가끔씩 이렇게 흥얼흥얼 거려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매번 시비 걸고 과거에도 MB 때 MB 대통령 때 네. 이 재창 있지 않습니까? 재창할 때 그렇죠. 네. 다 같이 이렇게 손도 흔들면서 일어나서 부르는 건데 그 재창 거부하면서부터 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만악의 근원이 MB야. 올라가다 뉴라이트야 보면 뉴라이트 이게. 만난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 보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보수 아니고요. 보수라고 불리는 세력이 망가지고 변질된 뿌리가 전 MB 때다. 그러니까 이 논란을 지금도 반복한다라는 게 정신을 못 차릴 것이고 여전히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그 봅니다. MB를 떠올리다 보면 그 역시도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감방 생활이 생각이 나는데 그보다 더한 자가 나타났으니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조사만 불응하는 게 아니고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형사 재판도 못 받겠다. 아프다 안 나옵니다 지금. 어디서 밑잔을 빼냐. 이게 뭐 아프다라는 거는 웬만하면 저는 존중을 해줘요. 김건희 씨도 아프다고 했을 때 진짜 아팠겠지. 뭐 안 아프겠어 곶감빵 갈 텐데 이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 못 믿겠다. 윤석열 아프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네. 왜냐면 뭐 뒤에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니 수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와 재판.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네. 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되면은 우린 재판은 못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 나올 힘이 아직 있다라는 거잖아. 만약에 수사 안 받으면 재판 나올 힘이 있다라는 네.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수사 안 받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수사 안 받고 그렇죠. 거부하고 있잖아. 네. 그럼 재판 기어 나와야지 그러면은 그렇죠. 뭐가 됐든. 그리고 나오면 뭐 하나요? 자죠 이러고. 그렇지. 자자. 피잖아. 네. 시원하게 주무세요 그냥 재판정에서.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하긴 진짜. 뭐 접견실에서 자나 공판장에서 자나 뭐 그게 그거 같긴 매한 한데. 같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거 비판은 이제 국민들이 너무 지겹잖아요. 하도 이제 기대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까야죠. 뭐 깔짓을 자꾸 하니까. 근데 과거에 본인도 특검하면서 박근혜 불구속 상태로 재판 4년을 끌어왔거든요. 그거 공소유지하면서 수사했던 특검 팀장이고 쭉 이어왔던 사람이 본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던 대로 하는데 본인은 이제 못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좋아요. 그러면 뭐 사법부를 다 부정하고 뭐 특검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다 거부해야 되는데 또 구속적 부심은 또 청구해. 그러니까. 이건 또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정말 어떻게 저런 그 뉴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윤석열 씨 얘기 나올 때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논쟁하는 건 목이 아프다. 저는요 가장 강력한 법 집행, 법이라는 게 뭔지를 체험을 하게 해줘야 돼. 체험을.
그러니까 몸소 체험하게 그렇죠. 해야 원래 된다. 법이라는 게 강제력이잖아요. 우리 합의된 강제력이거든요. 그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인권 가지고 운운할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에게만큼은 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없죠. 평생을 법으로 밥 벌어먹은 사람이 또 본인도 얼마나 많은 사람 자기 논리대로 하면 자기도 그럼 인권 침해를 다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자기 순서 되니까 나는 못 받겠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점점 창피해요. 개망신입니다, 솔직히. 이게 네. 흘러가면은 체포 저지 때부터 우리가 아유, 봐봐요. 말도 마세요.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나온 총끈에 보도만 쏴라. 해도 총 얘기 나오죠. 잡혀 들어갔어도 출석 거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어이없이 풀려났는데 산책 쳐 다니죠. 똑똑하다, 개 끌고 다니죠. 그러다가 또 출석하라 그러니까 10분 뒤에 가겠다, 뭐 늦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우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외교를 하러 다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해. 아니, 너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차하게 사유를 변호사를 통해서 됐는데 그거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지만 너무 논리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일단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갑자기 구속된 거 맞습니까 이거? 일단?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내가 뭐 우리 다 얘기했잖아. 네. 이거 구속 가능성 매우 높다. 뭐 100%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왜냐면은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특검이 나오라고 해서 다 나왔는데 네. 그래서 7월 5일날 조사 받았는데 7월 6일날 영장을 친다고 이거는 석방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거 하지만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더해가지고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저도 혈압약 먹거든요. 기력이 팽팽합니다 지금. 아유, 저 네. 통풍약 먹어요. 통풍약. 저 잘 때 11알씩 먹어요. 11알씩 알약을.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픈데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다못해는 어지럼증으로 구치소에 접견실 가는데도 계단 올라가는데도 매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야 에어컨 쐬러 가려면 그 정도 고생은 좀 해야지. 그렇죠. 그런 살을 안 빼. 됩니다, 솔직히. 살을 빼면 예. 들 힘들어. 살 빼. 살 빼면 들 힘들어.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다들 병약한 걸까요? 갑자기. 아니 그리고요, 전 윤석열이 지금 많이 쫄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센 척은 하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이제 자기가 평생 못 나올 거라는 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두려울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 심지어 자기가 검사야. 그렇지. 그 형량 모릅니까? 아니 불소추 특권에 내란 외환 제외되는 거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내란이 뭔지 모릅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 행위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치는지 나라에 미치는지 그거 미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근데 뭐 갑자기 이자선 계단을 못 올라가고 뭐 어지럽고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고 그냥 거기도 구치소에도 의무과장 있거든요. 의무과장이 가서 청진기 대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네. 어디다 지금 꾀병 부립니까 지금? 이게 그 유명한 그 네티즌들 짤이 있어요. 빨리 라면 끓여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유명한 짤이 있거든. 빨리 윤석열 좀 빨리 그 깜빵에 있구나 이미. 그러니까 네. 빨리 나오게 만들려면. 확정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네. 사실 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윤석열 구치소에 에어컨이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서 덥게 만들어서 내보내자 이런 약간 좀 좋은 조금은 아이디어입니다. 좀 강력한 방법도 있지만 저는 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파지티브 방식 바로 파지티브. 앞에 족발을 특대로 시켜놓고 아. 6발자국 나오면 하나 줘 아, 살코기 좋죠. 그다음에 10발자국 더 오면은 콜라겐 있는 부분까지 줘 그렇죠. 또 오면은 쌈 싸서 줘 그렇죠. 이런 식의 좀 파지티브 방식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족발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데 네. 검색 결과 금주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술안 먹어서. 술을 끊었을 때. 술 끊었을 그건 때 이해가 좀 되네. 어지럼증과 두통이 지금 정신 착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혈압약은 복용하되 저는 오히려 건강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조금만 더 조금 기다려라. 예. 어지럼증 치료. 사라진다. 치료에 말끔히. 관한다.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검사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던데 윤석열의 이제 드러눕기 신공을 보고 따라하는 피의자들이 하나둘씩 생긴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중죄를 져가지고 출석을 받아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낼 줄 아는 분들이 왕왕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우리 이 중에서는 구속된 사람은 아주 없죠. 그러니까 네. 뭐 구속되면은 쫄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이게 검찰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구속이 이제 10일 그래서 최장 20일까지 한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당연히 검사가 오라면 검사님이 오라고 하시네라고 해서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술도 하고 물론 본인에게 이게 변명도 하고 하겠지만은 근데 이 스킬을 이제 전 국민이 알아버렸어 진짜. 전 국민이 알았죠. 네. 네. 검사에게 수사 안 받는 법 이거를 전 국민에게 지금 홍보를 한 셈이 됐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들 진짜 그냥 들어 누울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때도 그랬잖아요. 구속 취소할 때도 그렇지. 윤석열이를 시를 날로 그러니까 날을 시로 바꿔서 적용해 주니까 다 구속 취소 사람들이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뭐 무슨 수감자 무슨 뭐 가족 협회 아, 이런 데서도 맞아, 막 맞아, 다 넣고 맞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어차피 그분들 넣어도요. 어차피 법무부나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날로 돌아가서 또 원상복구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베풀어주는 이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에도 서울구치소장 아니 왜 안 드러냅니까? 뭐 특검 보고 검사들 와서 뭐 도와달라고 협조 공문 보냈다는데 아니 뭐 검사들 우리가 뭐 엮기 들어가지고 뽑았습니까? 아니 교도관들이 4명이 못 들면은 6명이 붙어서 드는 거고 안 되면 10명이 붙어서 들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수법을 따라 써도 의미가 없는 게 윗선 검찰에서 그거 안 받아들여줘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끄집어냅니다. 실제 판례도 있어요. 끄집어내고 그게 인치 이제 판례가 있다는 그게 거죠. 뭐 네. 예를 들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판결도 나왔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만 이 공권력의 칼이 늘 빵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빵칼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구치소장도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징계 얘기도 나오고 뭐 김경호 변호사님은 이제 고발도 고발했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법 집행은요. 예외와 특혜를 주는 순간 법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엄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란범에겐 더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법 집행 당국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아니 된다. 윤석열이 이 시점에서 특검 조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응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까지 거부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법률 투쟁을 하지 않는가를 따져봤더니 그 사이에 누가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했냐? 전환기 씨가 구름 같은 세력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결국은 잘했다. 정치 투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해법 아닌가 싶습니다. 잘했어. 책임당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직 네.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원래는 당원 가입은 내기만 하면은 그냥 효력이 되거든요. 큰 게 이제 심사를 따로 하지 않는데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으면은 심사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김계리 변호사도 거부했죠. 입당하겠다라고 하니까 보류됐잖아요. 정확하게 보류.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다. 우리가 앞으로 전환계 당대표를 볼 수도 있겠구나. 아니 보세요. 윤상현 의원 뭐 이렇게 무슨 5선 의원 4선 의원 막 뭐 장동영 의원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모셔다 놓고 신주단지 하시듯이 다 그러니까요. 경청을 네. 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 막 윤어게인 얘기를 하는 거를 이 사람은 구루예요. 구루 지금. 그러니까 팀에 구르면은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아니,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당 대표 출마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분이 한국경제신문과 오늘 통화를 했더라고. 거기서 아,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전환길이가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수십만 책임 당원들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본인 입으로 최소 수만 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당 접수 시도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계보는 좀 달라요. 이게 정강훈 계보가 있고 손현보 목사 계보가 있어서 약간 그 극우 쪽도 나름 자기들끼리는 또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전환기는 이제 정강훈 쪽은 아닙니다만은 국민들 시각에는 뭐 그나물이 그 밥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네. 이걸 뭐 극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반헌법 세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반헌법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힘을 표면적으로 접수하러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차피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윤석열과 거리두기 내지는 그 전련을 못했기 때문에 뭐 전환길이 와서 뭐 당권을 접수하든지 말든지 별로 국민들도 이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접수하면 어떻고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이 당의 운명은 소멸 내지는 영구 청산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대세에는 지장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 당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맞죠.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계리 변호사 이름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지난 5월에 걸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전환길도 너무 특이하네. 만약에 정상대로 접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왜 못 걸러냈을까 했는데 보니까 본명으로 이제 지난달 9일에 그렇죠. 접수를 했다는 거고 전한길 활동명이니까. 전한길이 아니고 전 유관으로 이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본명이? 네, 서울시당에서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왜냐면 김용태 비대위 때이기 때문에 김계리를 안 받은 원칙이면 전한길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뭐 김기리보다 머리가 낫네. 근데 원래 본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곽수살은 본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곽수살은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걸리겠지. 바로 걸리죠.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 당원에 가입하는 시스템은 원서를 내면은 그냥 자동이에요, 사실상. 자동 가입. 자동 가입이에요. 쉽게 해놨죠, 사실. 예, 연간으로 예. 쓰는 거니까 쭉 우르르. 탈당도 내가 탈당하겠습니다라고 팩스 보내는 순간 무슨 탈당을 심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 탈당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 가지 룰을 통해서 이미 시도당에서 뭐 이렇게 뭐 일종의 검증 같은 걸 해가지고 보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자 뭐 정점식 사무총장이나 이거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전에 막았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장해찬 뭐 입당하는 거 결국은 입당이 됐지만은 보류한 거는 왜 보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설레가 있죠, 설레. 선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한길이 우리한테 도움이 돼. 그리고 전한길을 지지하는 당원들 다 안고 가겠어.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당장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도 되느냐 말은 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친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쫓아낼 일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전대 틀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가 참 어렵다는 게 안철수 의원도 뭐 전 안철수 의원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내는 메시지 자체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쌍권 나가라고 하니까 본인이 8분이죠, 8분. 8시간도 아니고 그 혁신이 출범하자마자 8분 만에 사표 쓸 정도로 그냥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다는 반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뭐 아까 김용태, 뭐 이런 분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그분들이 뭐 맞는 말을 지금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나 무슨 메신저로서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김용태 의원을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까? 당원들이 지지를 합니까? 아니 한동훈 전 대표도 팬클럽은 있죠. 뭐 그건 저보다 나 솔직히 인정해. 근데 그 팬클럽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따봉 먹고 새우깡 섞어 먹고 뭐 기타 띠리링 친다고 해서 뭐 됩니까? 그렇죠. 정치를 띠리링으로 합니까 지금? 기타 줄로 튜닝하듯이 해요 정치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셀럽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의존한 이런 정치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저는 뭐 친윤들은 그래도 늘 나쁜 짓을 하잖아요. 늘 네. 나쁜 짓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태든 뭐 안철수든 한동훈이든 때로 덤벼도 이 당은 못 고친다. 근데 이 당의 비극은 뭐냐면요. 셔터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셔터 내릴 힘조차 없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아주 가장 혹독한 저는 심판에 처해진다고 그럴 봅니다. 것 아주 같아요. 혹독한 심판에 네. 솟아날 네. 구멍이 없습니다. 이 당은. 이게 이제 무슨 시그널이냐면은 또 이제 전한기 씨가 입당한 거는 벌써 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정점식 사무총장이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윤희숙 엿먹으라는 거예요. 야, 윤희숙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아니,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지. 나윤 송장 거치 표명이라 나윤 얘기했잖아요. 나윤 송장, 나경원, 나윤석열, 윤상현, 송원석. 이제 송원석, 저기 장동혁, 송원석. 근데 장동혁, 이게 송원석. 내용이 뭐였냐면은 광장 세력을 당으로 끌어들인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쌍권보다 이 사람들을 먼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상현 이제 그 리셋 코리아에서 전환길 부르고 장동혁도 전환길 불렀거든요. 자기 그 토론회에서. 그리고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는 거기에 당 지도부 데리고 다 갔어요. 축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건데 지금 전환기를 우리 막을 방법이 없는데라고 하는 거는 뭐 또 엿먹어봐.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아예 지금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